안녕하십니까, 윤과자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이제 점점 핫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이제 지분 관계를 확인하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어떤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지분을 가지고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팩트체크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카카오 게임즈는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 내 상장 예정이라고 기사는 나왔는데,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면 9월 1일에서 2일 이제 청약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희망가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이고, 그리고 총 3,200억 원에서 3,84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6개월 내에 이제 상장을 할 건데, 그 공모 절차도 갔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연내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해야 되니까 내년 2월까지는 어쨌든 상장을 마무리할 거다. 근데 연내에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SK 바이오팜. 7월 달에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죠. 상장하자마자 공모가의 2배. 그러니까 이미 100%를 먹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연일 점상을 기록하면서 최고 26만 9,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저도 이거를 몇 주, 6주를 이제 받아가지고 수익률로는 진짜 정말 역대급 수익률을 저도 얻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수익률은 매우 저도 높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큰 돈을 단기간에 벌었는데, 이게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보니까 아무리 큰 돈을 청약을 해도 많은 주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목돈이 없는 분들은 특히 청약에 매우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집중을 하게 되냐면 관련주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75% 갖고 있는 SK에 수급이 몰리면서, 보시면은 상장을 앞두고서 이렇게 30만 원대까지 올라서 33만 원까지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쯤에 물렸었죠. 저는 이제 상장하면 그래도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워낙 SK 바이오팜이 이슈니까 그래도 조금 계속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고 샀다가, 상장하고 나선 이렇게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제 시장의 수급을 받다 보니까, 상승을 기대를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도, 또 상장을 막상 다가올 때는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라는 점을 유의하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SK 디스커버리와 SK 케미컬도 얼마 전에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한 이유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이 백신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지분 관계로 관련주들의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수급이 쏠린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증권신고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명확하게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청약 기일은 9월 1일에서 9월 2일. 여기 일반 청약자 청약일이 딱 나오죠. 9월 1일에서 9월 2일이고, 지금은 뭐 2만 원이라고 돼 있긴 한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2만 원에서 2만 4천 원 중 지금 최저가인 2만 원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돼 있고, 나중에 이제 수요 예측을 반영해가지고 얼마로 할지 정해질 텐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가장 최상단인 2만 4천 원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이제 공모의 20% 정도 물량이고요. 320만 주입니다. 예. 그래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물량인데, 일단 저도 총알을 최대한 좀 모아가지고 그 전에 좀 인버스 수익 실현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 상황을 봐야 되겠고, 총알을 최대한 모아서 여기에 청약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약을 해도 많은 주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 지분율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대 주주는 당연히 우리 카카오 형님 58.96%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건 이제 중국
텐센트 그 뭐 자회사 관련된 회사라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넷마블이 5.6% 갖고 있다고 해서 넷마블이 좀 관심을 받았고요. 이건 뭐 개인 주주니까 의미가 없고, 지금 시장에서는 요 이제 그 다음 뭐 소액주주들 뭐 K큐브 홀딩스 관련된 건 다날이다. 스마일게이트 홀딩스는 썬데이토즈, 크래프톤은 넵튠, 뭐 액터즈 소프트 홍콩은 액터즈 소프트, 뭐 이런 식으로 수혜주를 해가지고 이 관련 주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얼마나 그 수혜를 입는 종목인지 한번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카카오랑 넷마블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딱 깔끔하게 있고, 요 두 회사가 다 상장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 받을지는 딱 보입니다. 지분율만큼 그 이제 신주 발행하는 거에 수혜를 이제 받을 것으로 자산 가치가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먼저 이거 살펴보면 K큐브 홀딩스는 지금 뭐 다날이 관련주라고 해서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냐면 이 다날이 자회사로 다날엔터라는 게 있습니다. 글씨를 잘 못 쓰겠는데 다날엔터라는 게 있고, 이 다날이 지분을 65% 갖고 있습니다. 다날엔터를. 근데 다날엔터가 투자한 게 무슨 K큐브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게 투자가 돼 있다. 그래서 K큐브 홀딩스와 관련이 있다 해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냥 직접적인 관계로만 보면 뭐 간접적으로야 뭐 관계사다 뭐다 할 수 있겠지만, 보시면은 K큐브 홀딩스는 김범수가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김범수가 우리 카카오 의장이잖아요. 카카오 이제 오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김범수가 100% 소유한 K큐브 홀딩스가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 1.3%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날엔터가 무슨 K큐브 뭐 사모펀드 뭐 1호인가 그걸 갖고 있는데, 뭐 그거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더 조사를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접적인 관계로 보면 크게 의미 있는 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 다날이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떠들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스마일게이트 홀딩스는 썬데이토즈라는 이제 뭐 수혜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살펴보면은 썬데이토즈의 지분을 35% 갖고 있는 35% 갖고 있는 스마일게이트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스마일게이트가 그러니까 썬데이토즈의 지분을 35% 갖고 있는데 얘가 카카오 게임즈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썬데이토즈는 카카오 게임즈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썬데이토즈의 지분을 갖고 있는 스마일게이트가 카카오 게임즈도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런 건데 썬데이토즈가 또 수혜주로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크래프톤, 넵튠으로 이제 관련주가 또 뜨는데요. 크래프톤하고 넵튠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지금 5% 이상 주주로, 그러니까 넵튠의 5% 이상 주주로 크래프톤이 6.3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넵튠의 지분도 갖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도 갖고 있다. 근데 넵튠이 되게 직접적인 수혜주처럼 또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터즈 소프트 홍콩인데요. 요거는 액터즈 소프트의 홍콩 자회사입니다. 뭐 요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액터즈 소프트가 이제 자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고 그 자회사가 1.13%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1.13%면 아까 뭐 3,200억 정도로 이제 신주로 이제 발행을 하는데 3,200억에 1%면 32억입니다. 물론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지만 그 정도 금액이 얼마나 이 종목에 유의미한 자산가치 상승으로 주가가 몇십 프로 뛰는 게 과연 합당한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카카오랑 넷마블 정도 빼고는 사실은 크게 유의미한 지분율도 너무 작고 따져보면 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관련주를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쨌든 요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거 회사들 보면 물론 이 카카오가 단순히 이 카카오 게임즈 수혜로 올랐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워낙
원래도 이게 좋은 종목으로 언택트로 알려져 있고 카카오 게임즈뿐 아니고 뭐 카카오뱅크도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넷마블도 물론 뭐 이제 게임주기 때문에 오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넷마블도 지금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뒤에 나오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조금 유의가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액토즈 소프트 1% 정도 지분 갖고 있는데요. 요것 또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번 물론 이 회사를 제가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니지만 정말 뭐 이 회사에 따른 뭐 수익이나 가치가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요런 이제 급등의 배경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당연히 있어서 수급이 좀 몰린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높은 주가에서 투자하실 때는 아까 SK 사례를 보시고 조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아시다시피 방시혁이 최대 주주입니다. 이분은 정말 갑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이제 방시혁 대표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지분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 다음으로 넷마블이 또 갖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이제 양쪽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이제 방시혁 씨와 이제 관계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로서 참 투자를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주주로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사모펀드 합자회사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수혜주로 DPC라는 회사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왜 DPC라는 회사가 튀어나올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12%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이 12%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DPC가 그러니까 DPC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편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DP3라는 회사가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관계 기업을 보시면은 아까 그 12%의 지분을 갖고 있던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사모투자 합자회사라는 게 튀어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맞는 말인데 하나 살펴볼 거는 이 지분율이 2%입니다. 2%.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여기 이제 투자한 게 2%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까 그 DPC가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그 지분을 갖고 있고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얘가 또 카카오 게임즈 아까 갖고 있는 게 한 12% 정도 됐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12%랑 2% 요거 이제 곱해야죠. 그러면은 결국에 한 0.24% 정도 되나요?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지분은 요 정도 카카오 게임즈의 0.24%. 사실은 거의 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이 DPC의 자산가치 증식에.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은 있겠지만 주가에 과연 얼마나 올라주는 게 맞냐 라는 걸로 보면 그냥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막 급등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정도의 감은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수급이 쏠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이슈도 같이 맞물려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이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혜주는 DPC다 라고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넷마블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이 바로 DPC잖아요. 아까 보면 그러니까 DPC에도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열 보면은 참 이제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뭐가 맞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자세히 알아보면 뭐 예를 들면은 크게 관련이 없는 회사도 있는데 오르네. 그러니까 정확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엄청 오르고 아니면 지분 가치가 매우 높지 않고 매우 작은데도 그냥 수혜주다 해서 수급이 쏠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근데 또 그걸 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따라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보유하고 계셔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SK 사례, 그리고 SK 케미칼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셔가지고 이게 무작정 그 상장하면 더 오를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상장하기 전에 적정하게 좀 수익 실현도 일부 하시면서 조금 대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주말인데요. 오늘은 또 비가 안 오네요. 좋은 주말, 재밌는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